문태현 씨의 마술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신기한 기술만을 연달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마술을 창작하고 디자인해 이야기와 감정이 있는 마술을 선보인다는 겁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이곳.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1분에서 마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으로 마술 보여줄 건데 두 분의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 하나를 분명 눈을 떼지 않고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신기로운 광경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세게. 네. 사랑의 공은 어디 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동하게 되는 마술. 관객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마술 공연을 선보이는 문태현 씨. 마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에겐 그의 이름이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 호흡 불어주시면 공 하나씩 다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오, 이렇게 해서 파워 오블라. 박수 없나요? 고향인 군산에서 그는 다양한 마술 공연을 선보여 왔는데요. 홀로 무대에 서서 1시간 30분 동안 마술만을 선보이는 마술 콘서트도 진행했고요. 관객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마술을 보여주는 공연도 오랫동안 선보여 왔습니다. 거리에서 게릴라식으로 진행되는 스트리트 매직쇼를 통해서도 관객들과 꾸준하게 소통해 왔는데요. 마술쇼 자체도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지만 늘 색다른 시도와 노력으로 문태현 씨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습니다. 오늘은 거리에 나가서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운전해서 어디를 가느냐? 군산에 음파유원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음파유원지에 가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파유원지에 다니는 분들이요. 이렇게 거리에서 하는 마술을 스트리트 매직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마술을 만지고 즐길 수 있는 마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 생생함을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여기 나뭇잎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걸 들고 이걸로 관객들한테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퍼즐을 만들 거예요. 네. 퍼즐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이렇게 끝을 뜯을 겁니다. 그리고 이 뜯은 끝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남자분이 쥐고 계세요. 그냥 네. 보여줘요? 네네. 지금 카메라 좀 가까이 보여주시겠어요? 네, 찢은 부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찢을 거예요. 나머지 이제 여자분과 함께 자 이렇게 찢을 겁니다. 이건 잘게 찢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건 퍼즐입니다. 네, 퍼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요? 저희가요? 네, 맞춰보세요. 어려운가요? 이거 너무 이제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쉬운 방법으로 마술이잖아요. 쉬운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나 이거 꺼낸 거 아니야? 네, 잠깐만요. 오, 보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좀 재생이 되는데요. 침이 많이 묻어서 저 메르스 안 걸렸어요. 네. 확인해요. 맞아.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마술이라는 것은 펜과 종이와 같다고 말하는 문태현 마술사.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단순한 것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게 이 젊은 마술사의 신념입니다. 마술을 수준 낮고 유치한 눈속임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마술을 통해 문화의식을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는 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불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술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빠른 동작과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이라고 마술을 정의 내리곤 하는데요. 문태현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문태현 씨에게 마술은 끊임없는 공부이며 끊임없는 창작의 결과물입니다. 작가의 생각이 담겨야만 마술이 기술이 아닌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앳된 얼굴과 달리 무대에서는 늘 범상치 않은 내공을 선보이는 문태현 마술사. 그가 마술사란 이름으로 불린 지도 벌써 22년이나 됐는데요. 그야말로 마술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1986년생으로 아직 30대 초반인 문태현 씨. 그러나 그가 마술사로 불린 지는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이쯤 되니 그와 마술과의 인연이 궁금해지는데요. 마술은 처음에 10살 때 이제 친구가 손에 이렇게 화장지를 놓고는 이렇게 손에다가 쥐었다가 주먹을 쥐었다가 이렇게 펼치면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주먹을 펴서 보니까는 정말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지가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줬었는데 그 마술을 보고는 이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방법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발 알려줘 하면서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 돼서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내가 이 방법에 속았고 이게 그렇게 신기하게 보였을까 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술을 어디서 배웠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책에서 마술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마술을 시작이 됐습니다. 친구가 보여준 마술에 온 마음을 빼앗겨 마술만을 생각하게 된 어린 소년. 군산의 큰 서점을 매일같이 다니며 마술책을 보고 서툴지만 부지런히 기술을 익혀갔습니다. 이미 초등학생 때 친구들 사이에서는 마술사로 불렸던 문태현 씨. 그러다 잠시 마술에 소홀해지게 되는데요. 사춘기 시절 마술보다 춤에 더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 댄스 뭐 이런 게 유행할 때라 이제 춤을 추게 됐는데 굉장히 또 춤추는 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활동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마술이라는 걸 사실 잊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술은 저한테 하나의 특기이면서 장기였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제가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마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만 살짝 마술 연습하고 딴 때는 맨날 춤만 추고 그랬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공부도 다시 시작해 부모님의 바람대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문태현 씨.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마술을 할 수 있는 개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꿈이기도 하고 정말 마술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 마술사가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가진 꿈이 마술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술사가 되는 길에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매여 있는 게 모든 게 이제 좀 의미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자퇴하게 됐죠. 자퇴한 결정을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나갈 수 있었고 그런 어려운 선택을 흔쾌히는 아니겠죠. 분명히 부모님도 오랫동안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도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더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둔 지 8개월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문태현 씨. 그 후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가늠해보고 싶어 서울로 가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있는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술을 잘하겠지. 엄청 잘하겠지.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사람들도 못 보고 그렇게 못했으니까는 나는 잘 못할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마술 잘한다 해도 거기 가면 잘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습하고 막 마음속에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마술사들은 굉장히 괴물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그 갭을 줄여보려고 군산에서 엄청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연습하고 막상 서울에 갔는데 잘한다 이러고 인정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권유로 마술을 정식적으로 배우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생애 첫 마술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너 한번 마술 대회 나가볼래? 이러는데 저는 마술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술 학원이 있다는 것도 그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마술 대회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죠. 네. 마술 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해서 마술 대회 한번 한번 나가볼게요 하고는 경험 삼아서 한번 나가봐라. 제가 상 탈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경험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갔는데 무턱대고 나간 대회에서 갑자기 3등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상을 타게 됐고 지방 출신이 이렇게 대회에서 수상하게 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목받게 되고 굉장히 네, 그때 느낌은 굉장히 어리벙벙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뭐지 이 상처를 받았는데 생각도 못한 상이라서 어리벙벙했던 것 같아요. 변변한 도구도 없이 춤 동작도 마술에 접목해 색다른 공연을 선보인 문태현 씨는 당시 마술계의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빌리아드 볼이라는 마술 명칭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고무공으로 사람들이 마술을 합니다. 근데 빌리아드 볼이라는 그 마술을 이제 자그마한 고무공으로 마술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무공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이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고무공을 사질 못해서 이제 그 고무공은 마술은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아는 동생이 이제 같이 마술 동아리에 있는 동생이 당구장에서 이제 살짝 깨진 당구공을 가지고 와서 형 이 공으로도 마술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한번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하고는 마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공이 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마술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저만의 공연을 만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이 없어서 단순히 그 재료가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는 이걸 만지게 된 건데 사람들은 진짜로 당구공으로 마술을 하는 이런 엄청난 애가 있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죠. 네. 서울로 상경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국제대회를 모두 석권했기 때문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 이제 같이 해서 여는 국제 마술 대회였는데 이제 거기 국제 마술 대회 나가서 이제 2관왕을 했습니다. 한 대회에서 수상을 2개를 하는 2관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무대 마술 부분 2위에 이제 일본 마술협회 특별상까지 이제 같이 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온 마술계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았어요. 네, 전국에 소문이 나더라고요. 군산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시골에서 온 애가 갑자기 대회에 나와서 상을 탔다. 그러고는 그렇게 갑자기 이제 소문이 나면서 막 그 문태현이 누구야 막 다 검색하고 예,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제일 컸던 대한민국 국제마술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출전을 하는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마술대회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2등을 하게 됐고 그걸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입지를 붙여서 정식으로 프로 마술사가 됐습니다. 단순한 신기함을 넘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마술을 선보이고 싶었던 문태현 씨.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20대 초반의 그는 좁은 고시원에서 홀로 캐릭터를 만들고 마술을 창작하는 데 몰두했는데요. 그냥 마술사 되고 싶어 하고는 꿈만 꾸다가 나 서울 가야지 하고는 서울에 딱 발 들여서 바로 대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상을 타게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벙벙했고 그래도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뭔가 새로 공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술사면은 이제 새로 또 다른 공연을 만들고 또 다른 공연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문태현이니까 뭐 재미난 공연을 만들 거야 하고는 막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네.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 기대감에 많이 눌렸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른 마술사와 달리 자신만의 이야기와 창작이 더해진 마술 공연을 선보이고 싶어서 오랜 고민 끝에 내놓게 된 작품, 바로 피에로 마술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무대에 서는 피에로. 무대 뒤 삶의 무게와 고뇌를 고스란히 짊어진 피에로의 모습을 통해 그는 인간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울한 소재이긴 한데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한번 하고 싶었고, 피에로 같은 경우엔 이제 제가 원래가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 성격이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밝고 명랑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창작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즐겁게 보여야지만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무대 밖의 모습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모습,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진 하나의 그 고독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독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안 팔리는 마술을 하지 말라는 제재도 있었지만 예술가가 될 것인가,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물으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문태현 씨. 그 노력의 결과로 자신만의 마술을 창작하고 디자인해 이전과는 다른 환상적인 결과물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 안 된다고 하면은 더 끌렸던 그런 반항심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주로 서울에서 머물고 활동하던 그는 2009년 말 부모님의 소원대로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회사를 만들어 스스로를 홍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술사에 대해서 군산에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술 공연이 재밌어? 마술 공연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대로 인식이 안 좋고, 또 어떤 분들은 공연을 보셨는데 뭐 재미없는 공연을 봐가지고는 인식이 안 좋아져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걸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동전 4개로 충분히 재미난 마술을 통해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로 인해 마술사들이 공연만으로 생활이 유지되는 날을 꿈꾸는 문태현 대표. 그의 또 하나의 바람은 군산에 마술 연구소를 세워 마술 같은 마술사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겁니다. 동준이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네, 동준이 날아갔습니다. 새로 커나가는 마술사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가능성도 많이 보여주고 싶고, 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마술 기법이라든지 새로운 인식들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배 양성에도 많이 신경을 쓸 생각이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마술 도구를 연구해 팔고 있고, 수준 높은 마술 공연을 계속 선보이기 위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문태현 씨. 그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군산의 모든 분들이 즐겁게 마술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제일 즐겁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생각이 다 바뀔 수 있게끔 노력하고 싶고요. 전국적으로 군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활동을 함으로써 전국에서 군산에 거꾸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공연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문태현 씨의 마술 같은 인생 뒤에는 늘 끊임없는 노력과 또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군산의 문화예술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문태현 씨의 바람이 마술처럼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마술인 만큼 제가 신기한 걸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손수건을 넣고 완벽하게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손수건 넣고 또 하얀색 손수건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쳐주게 됩니다. 신호 주면 예, 손수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손수건 꺼내 보면 손수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1장기 아닙니다. 1장기 아닙니다. 예, 하트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